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두 아들을 둔 대한민국의 평범한 4050 국민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인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탄핵을 무효화하고 직무복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보고자 용기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나요? 공짜다라고 하면 귀가 솔깃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공짜 관련해서 명언이 하나 있어요. 공짜 좋아하면 평생 거짓골에서 못 벗어난다. 공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굉장히 강력한 문장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어요. A라는 친구가 밥을 한번 사줍니다. 한 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만날 때마다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친구는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밥 얻어먹는 거에 익숙하게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좀 거지근성이 붙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라는 친구가 어느 날부터 B라는 친구한테 뭔가 부탁을 해요. 처음에는 들어줄만 했는데 나중에는 들어주고 싶지 않은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B라는 친구를 거절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면 그동안 얻어먹은 밥이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짜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민주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실행하겠다고 하는 그 25만 원짜리 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25만 원 받아서 쓰면은 좋겠죠. 그런데 우리 한번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지원금 같은 거 받아가지고 저는 지인한테 들었는데 그 지인의 지인이 고기 사 먹었다고 자랑하는데 솔직히 그분은 그 말이 되게 한심하게 들렸대요. 공짜라고 받아먹긴 하는데 그게 진짜 공짜가 아닌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국채, 그러니까 국가의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천조가 늘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조라는 단위가 상상이나 되나요? 1조도 어마어마한데 천조라고 해요. 절대 공짜는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다가 공짜로 받아 먹었지만 남은 건 빚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빚을 갖다가 청산하기도 전에 또 빚을 질 지금 25만 원씩 주겠다는 그런 정책을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또 받아서 처음엔 좋게 쓸 수도 있어요. 신나서 쓰겠죠. 뭐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비를 낼 수도 있는 거고 4인 가족 기준으로다가 외식 몇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먹고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계속 공짜로 다 받아먹을 수 있는 게 어딨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절대 공짜는 없고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다는 거를 체험을 하면서 배워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돈은 누가 갚아야 되나? 그나마 먹은 우리가 갚으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갚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지금 2030들, 그리고 10대들,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이 먼 미래에 갚아야 되는 빚이에요. 태어나자마자 1억을 갖다가 빚을 갖다가 갖고 태어나면 여러분들 같으면 기쁘시겠어요? 아니죠. 절대 기쁠 수가 없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짜를 받아먹는 거는 미래에 있는 곳간에서 쌀 퍼다 먹고 고기 빼다 먹고 탕후루 꺼내다 먹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좋은 거를 주지는 못할 망정 왜 빚폭탄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나눠줘야 됩니까? 내 자식들, 그들의 자식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돈 쓰는 거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돈은 진짜 어디다 써야 돼요, 여러분? 정말 쓸 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2025년 정부 예산 삭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대통령 특활비 빵원으로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금액 낮춰서 제출했는데 그게 빵원이 됐대요. 대통령이 돈 하나 없이 어떤 정치를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검찰들 하시는 일이 뭐예요? 조폭 같은 나쁜 사람들 때려잡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검찰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경비를 갖다가 영원으로 만들어버렸대요. 도대체 무슨 돈으로 조폭을 때려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경찰들의 치안 활동비를 갖다가 줄여버렸어요. 경찰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잠복 근무도 하셔야 되고 때에 따라서 마약 수사 같은 거 할 때 그 거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돈 같은 거 이렇게 줘야 되는 경우도 있으면 그때 쓰는 비용 같은 거 나오잖아요. 범죄도시 같은 거 보면은. 근데 그럴 때 써야 되는 돈을 갖다가 줄여버렸대요. 이유는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비밀 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비밀 수사예요. 왜냐면 이게 새어나가게 되면 그 수사가 망해버리는 거니까. 그런 항목을 자세하게 적지 않아서 그걸 갖다가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항상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군인들,
월급 올려준 거 잘했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우리 귀한 아들들 귀한 시간 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봉사하는데 월급이 미비만 원으로 올려준 거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초급 간부들도 기대라는 걸 하겠죠? 아, 나도 그러면 월급이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비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비를 갖다가 삭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나라에서 나한테 주지 않으면은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을까요, 과연? 저 같으면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국회의원들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월급은 올렸대요. 자기들은 올려받으면서 정말 돈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되는 데는 왜 다 막아버리는 건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북한하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적으로 정비를 항상 해야 돼요. 아파치 헬기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그것보다 훨씬 저렴한 요즘에 드론으로다가 전쟁하잖아요, 여러분. 그 드론 가격이 저렴해서 그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다 잘라버려가지고 구매를 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렸대요. 그리고 우린 여러분 에너지 안보도 필요해요.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죠. 그런데 이 에너지 안보에 관련된 발전을 할 수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약간의 가능성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시도를 해봐야 돼요. 지금 당장은 돈이 들지만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그 시도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찔러서 안 나온다고 삭감해버리고 가능성 없으니까 하지 말아버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짊어지고 갈 2030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위한 예산비도 삭감해버렸다고 합니다. 정작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삭감해버리고 자신들은 월급 올려받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은 정말 쓸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곳에 돈은 써야 되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복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3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토요 집회에 참석한다. 여러분들 현장에 가셔야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돌아오시길 바라는지. 마음속으로만 응원하시지 마시고요. 가까운 집회 장소로 참석하셔서 광화문이 됐던 여의도가 됐던 광주가 됐던 전국 방방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참석하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지금 만약에 마음속에서 긴가민가 하시다면 더더욱 나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직접 보셔야지 압니다. 두 번째로는 교보문고에서 스탑 더 스틸이라는 책과 윤석열의 길이라는 책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사랑하는지를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저처럼 평범한 국민이지만 유튜브에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 구독자 선생님이라고 저는 칭하고 싶어요. 선생님들께서 남겨주시는 댓글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응원도 너무 감사하지만 글을 읽다 보면은 정말로 정치적으로다가 아시는 것도 많고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굴 내보내기 그러면 이렇게 가리고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박식하시고 아시는 것도 많으신 분들이 정말 글 보면서 굉장히 놀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시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